이 유튜버의 소개글에는 대문짝만하게 전직 수능 만점자라고 적혀있는데요. 어그로 끌기 위한 눈물겨운 몸부림이죠. 정확히 말하면 2015년 전공학 만점자입니다. 제가 수능에 질린 나머지 수능 근처에는 얼씬도 하지 않았는데요. 요즘은 유튜브 학과 등 이색학과 두루마는데 추후에 포켓몬 트레이너 학과라도 신설되면요, 수능을 다시 쳐서 수상한 아저씨 트레이너로서의 삶을 누려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때를 대비할 겸 챗GPT가 수능 국어를 풀게 했더니 1등급을 받았다는 내용을 봐서 챗GPT가 수능 전 과목을 풀면 몇 점이 나올지 궁금해지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저와 챗GPT가 수능을 각각 풀어보고 점수 대결을 하려고 합니다. 저는 시간을 정해두고 풀 건데요. 환경이 시험전과 달라 긴장도 풀리니 실제로 치는 것보단 좀 더 잘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 대접자인 챗GPT는 O1 프리뷰 모델을 이용해 수능 문제를 풀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수능 국어는 선택 과목화가 되어 화법과 작문, 언어와 매체로 나누어진다고 합니다. 이런 식으로 선택을 나누면 자연스럽게 어떤 영역을 응시했느냐에 따라서 새마다 수험생의 유불리가 달라지게 되는데요. 10년 전에도 국어를 선택 과목으로 만든다고 연병을 하더니 지랄은 여전히 안심입니다. 수능 국어는 지문이라는 개소리를 이해하려고 하지 말고 말꼬리나 잡아서 문제나 풀고 심하게 치면 됩니다. 제가 수능을 응시했을 때보다 시간이 좀 빡빡한 감이 있었습니다만 지문들은 그 시절 그대로 난해합니다. 과학기술 지문으로 요즘 유행하는 디퓨전 모델이 나왔는데요. 제 전공 관련 분야임에도 불구하고 지문이 짓거리는 내용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문제나 풀고 치웁시다. 제 수능 점수는 95점, 1등급입니다. 그래도 시험을 본 지 10년이나 지났는데 꽤 선방하여 저도 꽤 의기양양했는데요. 이대로만 가면 수능을 지금 당시 응시해도 되지 않을까? 라는 건방진 생각을 해보게 되네요. 챗GPT로 돌아갑시다. 평가원이 배포하는 수능 국어 문제의 형식은 PDF입니다. 최신 모델인 O1 프리뷰 모델은 이미지를 입력으로 받지 않고 순수한 텍스트만을 입력으로 제공해야 합니다. 대부분의 지문은 PDF를 긁어서 풀게 시키면 되지만 일부 문제의 보기는 복사가 불가능한 형식입니다. 이미지 첨부가 가능한 GPT-4.5 모델의 텍스트를 해석하라고 하고 싶었지만 별 쓸모가 없네요. 문자인식 엔진인 테서렉트를 이용해 이미지를 인식하여 넣어주었습니다. 챗GPT의 국어 성적은 78점, 4등급입니다. 생각보다 좋지는 않은데요. 본격적으로 챗GPT로 국어를 푼 분들은 보기들의 필사를 좀 더 본격적으로 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챗GPT는 오답률이 높았던 7번, 16번 문제를 틀렸는데요. 이런 점에서 챗GPT가 인공과 비슷한 논리적 수시조를 하지 않았나 추정은 됩니다. 다음은 수학입니다. 수학은 본격적으로 확률과 통계, 미적분, 기하로 난도질을 해두었는데요. 이공계는 보통 미적분을 선택한다 하니 저도 따라서 풀어보았습니다. 그 결과는 66점, 3등급입니다. 제가 고등학교에서 한 번도 맞아보지 못한 등급이 나왔어요. 나중에 실직하면 근근히 중학생 수학과외라도 해야 할까 싶었는데 점수 꼬라지를 보아하니 그 꿈은 접어야 할 듯 싶습니다. 다시 제외한 수능 수학과의 만남은 최악이었네요. 일단 에이징 커브 문제도 있겠고요. 제가 수능을 응시했을 때에는 수학 시험 범위가 꽤 넓었는데요. 범위가 좁아지니 기존 시험 범위에는 등장하지 않았던 순열이나 다항함수의 고난도 문제가 다수 등장했습니다. 이들에 대한 대책이 없어 망하지 않았나 싶어요. 정말 수능은 복귀 유저에게 현실적이진 않은 컨텐츠로 생각이 되네요. 챗GPT로 돌아가죠. 최신 모델인 O1 프리뷰는 입력을 텍스트로밖에 받지 않는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수학은 국어와 달리 수학 공식을 집어넣어야 하는데 레이텍 문법을 이용하면 수학 공식도 텍스트로 변환할 수 있습니다. 이미지의 문자를 인식하는 모델 픽스투텍스트가 상당히 놀라운 인식률을 보여줍니다. 여러 예제를 살펴보시죠. 하지만 GPT-4.5에 문제를 던져줘도 잘 변환해주니 그냥 이걸 쓰겠습니다. 예를 들어 이미지를 GPT-4.5에 던지면 이렇게 수식으로 변환되었는데요. 이걸 다시 O1 프리뷰에 던지면 문제가 풀리는 식이죠. 챗GPT가 푼 수능 수학 점수는 60점, 4등급입니다. 챗GPT는 난이도 낮은 문제 때에는 놀라울 만큼의 계산 능력을 보여줍니다만 후반부의 어려운 난이도 문제는 전혀 풀지 못했습니다. 문제 탓을 하면서 풀이를 포기했고요. 문제 조건이 모순되거나 불명확하여 정확한 풀이가 어렵습니다. 답목과 하니까 그냥 찍기도 합니다. 아무튼 복잡하게 계산하니까 2로 찍었어요. 일부 답만 구해서 내기도 합니다. 나는 답 3개만 구했으니 이거 들을게요. 다만 아무리 어려운 문제라도 일단 이해는 하는 게 신기하네요. 영어입니다. 영어는 오체분치되어 버린 국어 수학과는 달리 그때 그 똥맛 그대로 비슷한 유형입니다. 푼 결과 점수는 97점이었습니다. 수능 영어는 국어보다는 지문이 쉽기도 하고 대학이나 직장 등 아무튼 하기 싫은 거 할 때는 더 많이 읽게 되는 게 한국어보다 영어 아니겠습니까?
비자발적으로 영어 독해를 많이 하다 보니 아직도 현역대 실력이 유지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챗GPT로 돌아갑시다. 영어 지문이나 대본 이미지를 GPT-4.5 모델에 넣어주면 텍스트로 주문이 그대로 나오는데요. 이걸 다시 O1 프리뷰 모델에 넣어주면 답이 나옵니다. 텍스트로 표현하기 힘든 일부 문제는 그냥 GPT-4.5 모델에 던지기도 했습니다. 그 결과는 96점, 1등급입니다. 수능 국어에 비하면 영어 지문은 그렇게 어려운 편이 아니기 때문에 선방한 것이 이해가 됩니다. 챗GPT가 틀린 두 문제는 저도 풀면서 좀 어렵게 느껴졌던 문제들입니다. 챗GPT도 평권의 덫에 빠지게 되었네요. 다음은 과학탐구입니다. 저는 물리2, 화학1을 선택했습니다. 과학탐구 영역은 기본적으로 60분에 풀려고 하면 아무 문제가 없는 걸 30분에 풀려고 하니까 모든 악덕이 생겨납니다. 문제당 1분 30초 만에 답을 풀어내야 되는데 이게 뭐 3분 카레인가요? 계산력이 꽤 돼서 시간이 촉박하며 접신을 통한 때려 맞추기가 주요하기도 합니다. 당연히 개 조질 거라고 생각했으며 그 결과는 물리 6점, 화학 18점입니다. 짜잔! 물리는 공식을 싹 다 까먹었기 때문에 화학은 문제를 푼 역사가 너무 오래되어 이런 점수가 나왔습니다. 과학탐구는 시각자료가 많아서 O1 프리뷰 모델을 쓸 수 없었습니다. GPT-4.5 모델에 문제 이미지를 던져서 풀어보았습니다. 그 결과는 물리 15점, 화학 16점입니다. 풀이 과정만 그럴듯하게 써나가지만 정작 그 풀이는 옳지 않은 경우가 많았습니다. 악의적인 수수께끼처럼 얽힌 과학탐구 문제는 인공지능도 혐오하나 보네요. 다음 과목, 한국사입니다. 저는 한국사 필수 세대가 아닌지라 고등학교 1학년 이후로 처음 풀어보는데요. 어처구니 없는 점수가 나와 나락이 안 가면 좋겠네요. 교양이 좀 부족한 제가 풀어도 37점, 2등급이 나왔습니다. 한국사도 과학탐구와 마찬가지로 이미지를 GPT-4.5 모델에 던져보았는데요. 그 결과 42점을 기록했습니다. 번외로 일본어를 한번 응시해보겠습니다. 일본어는 대학교 때 JLPT N1을 이미 취득했고 그 뒤로도 좀 부끄러운 취미생활로 인해 단련되어 나날이 성장하고 있죠. 일본어 문제는 그렇게 어렵지 않았는데요. 40점, 2등급을 기록했습니다. 챗GPT의 성적을 보겠습니다. 먼저 GPT-4.5의 이미지 파일을 주어 문제를 풀게 하고 틀린 답을 낸 경우에는 O1 프리뷰 모델에 다시 문제를 풀게 했습니다. 그 결과 47점, 1등급을 기록했습니다. 일본어를 알고 있다면야 문제 자체의 난이도는 쉬운 편이라 고득점이 가능했던 것 같습니다. 정리한 최종 점수는 이렇게 되는데요. 고만고만한 도토리 키재기입니다만 국영수에서는 제가, 탐구와 한국사에서는 챗GPT가 앞서고 있는 것이 보입니다. 지금도 수능의 쉬운 문제를 쉽게 푸니 내년쯤이면 챗GPT가 올 1등급을 받지 않을까 싶네요. 정말 기술의 발전이 무섭고 저 같은 건맹은 따라가기 쉽지 않아 보입니다. 한편 제 개인의 입장으로는 앞으로 수능을 다시 볼 거면 문과로 전형해야 될 것 같네요.